알레르기 해결사 중앙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박소영. 정재우. 소아청소년과 윤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집에 반려동물 있으신가요? 네, 저 집에 고양이 한 마리 모시고 있습니다. 우와, 어떤 종이세요? 페르시안입니다. 와, 저도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분들을 모셔봤거든요.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많아서인지 알레르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알레르기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 오늘 저희와 함께 풀어갔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일단 알레르기 검사했는데 고양이, 강아지 털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이제 오십니다. 근데 강아지, 고양이를 키워도 되는지, 그리고 오래 반려동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계속 키워도 될지, 그리고 수의사가 꿈이라고 하시는데 검사를 했더니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고 본인도 또 강아지 털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의 꿈을 접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 목욕을 시키고 나면 막 이제 증상이 나오는 거죠. 호흡곤란, 기침, 막 콧물 막 줄줄 나고. 그래서 근데 강아지를 이제 내보낼 수는 없고 다른 분한테 드리기도 좀 그래서 평생 그러면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지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요새는 이제 반려동물이 늘면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 알레르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대부분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코 증상, 콧물, 그다음에 뭐 호흡기 증상, 호흡 곤란 같은 이제 숨이 차다. 이제 이런 불편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많긴 한데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내가 앞으로 키우고 싶은데 내가 혹시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거를 궁금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이제 동물 털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피부 반응 검사나 아니면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알레르기 항체 자체가 있는지를 먼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에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려면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동물 털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제 그 강아지를 안거나 뭐 이렇게 목욕을 시키거나 했을 때 실제 접촉했을 때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했을 때 저희가 알레르기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검사만 양성이고 증상이 없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검사가 양성인데 증상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동물을 실제로 안타깝지만 좀 멀리 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검사는 음성인데 이상하게 증상은 있다.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나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것 자체가 동물 털이 아니라 뭐 다른 진먼지 진드기나 뭐 기타 실내 항원 다른 것들에 의한 것은 아닐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고 이제 실제로 그런 증상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환경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예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반려동물 알레르기라는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반려동물을 다른 집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접촉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또 만약 직업상 노출될 수밖에 없는 수의사 아니면 동물 실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증상이 심하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다면 동물 털의 과다 노출을 좀 피하고 함께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동물 털의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함께 지내는 경우에 이제 공간을 좀 분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침실은 반드시 분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개나 이불 그런 침구류에 반려동물이 이제 접촉을 하면 우리가 이제 수면하는 장시간 동안 계속 그런 털이나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접촉되지 않게 하고 청소를 자주 하고 환기도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카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반려동물의 털과 비듬 같은 게 계속 이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펫 같은 건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털이 날리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욕을 시키거나 뭐 털을 막 말리거나 털을 막 빗기고 이러고 나면 이제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아끼는 이런 행동들은 다른 가족들한테 양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할까요? 우선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다.
그러면 사실 필요할 때마다 증상이 있으실 때마다 약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지속적이어서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약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가능하면 알레르기 면역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이 해당 내가 알레르기를 보이는 그런 동물 알레르기 항원을 단계적으로 용량을 올려가면서 주사를 해서 그 동물의 알레르기에 노출이 되어도 실제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쩌면 체질을 좀 바꾸는 그런 치료입니다. 주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좀 정성이 필요하고요. 개나 고양이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면역요법이 아주 가능하고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반려동물 괜찮을까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아이가 무조건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어릴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기 면역력에 좋고 알레르기 발병을 낮춘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반려동물 털이 짧으면 짧을수록 알레르기에는 조금 더 유리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털 길이하고 반려동물 알레르기 유병률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 강아지들 중에 털이 짧은 걸로 알려져 있는 치와와 그리고 긴 털로 알려져 있는 요크셔가 비슷한 유병률을 보이고요. 고양이에서도 짧은 털인 코리안 쇼데어와 긴 털의 터키시 앙고라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만 가지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반려동물 털 길이가 전부는 아니고 반려동물의 피부 상태 그리고 본인의 몸 상태 여러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털을 뭐 짧게 깎고 뭐 자주 깎아주고 뭐 이런 거나 아니면 털이 짧은 동물을 선택하면 알레르기가 괜찮겠지 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면서 알레르기 증상으로 힘들다 하시면 저희 알레르기내과 혹은 소아청소년과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